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시장의 일정을 전해주는 유튜버 레이워크입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현재 시간은 3월 18일 오후 1시입니다. 오늘은 4월 첫째 주의 암호화폐 일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궁금하시죠? 영상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3월 마지막 주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일정과 호재를 업로드했습니다. 폴리곤, 알케미페이, IOST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우측 상단에 카드를 눌러서 영상을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오늘은 4월 첫째 주 암호화폐 시장의 주요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처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베이비 도지입니다. 베이비 도지는 도지코인이 급등한 이후에 만들어진 밈코인으로 일론 머스크가 베이비 도지라는 트윗을 남기자 크게 주목받았던 코인입니다. 21년 6월에 출시가 되었지만 현재 밈코인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암호화폐입니다. 베이비 도지는 바이낸스 체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완전히 탈중앙화되어 있습니다. 베이비 도지의 특징으로는 바이낸스 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스비와 처리 시간이 짧아서 다른 블록체인보다도 10배 정도 빠르고 높은 효율성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베이비 도지의 토크노믹스를 보면 모든 트랜잭션 수수료의 일정 부분을 사용자에게 보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베이비 도지는 거래당 1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수수료의 5%를 홀더들에게 보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은 5%의 수수료 중 2.5%는 베이비 도지로 보관하고 나머지 2.5%는 바이낸스 코인인 BNB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전환된 베이비 도지와 BNB는 팬케이크 스왑의 유동성 풀에 예치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 도지와 BNB 사이에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유동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베이비 도지의 또 다른 특징은 주기적인 소각이 있습니다. 베이비 도지의 최초 설계된 초기 공급량은 420페타였지만 현재 총 물량의 48%인 200페타가 소각이 되었습니다. 1년간 총 6번의 소각을 진행했고 앞으로도 베이비 도지 팀은 월 단위로 소각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기적이면서도 총 물량의 48%라는 엄청난 양의 소각은 앞으로의 베이비 도지의 가치를 더욱더 증가시킬 것입니다. 베이비 도지가 플랫폼 내에 게임 출시 소식을 트위터를 통해서 알렸습니다. 게임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지 그리고 어떤 혜택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21일 이전까지 게임이 출시될 예정으로 이제 약 3일가량 남은 상태입니다. 첫 게임 출시인 만큼 큰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NFT와 연계된 P2E로 나온다면 가장 좋은 상황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베이비 도지의 사용처가 증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호재로 작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베이비 도지는 현재 게임 출시 홍보와 더불어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리트윗과 팔로우를 할 경우 추첨을 통해서 $250를 제공한다고 하니 구독자분들도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코인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은 2013년에 비탈릭 부테린에 의해서 탄생되었습니다. 오픈소스 기반으로 구축이 되었고 디앱 구동을 지원하는 플랫폼입니다.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이더리움은 디앱들의 자체 실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컨트랙트를 블록체인 위에 적용했습니다. 이더리움은 ERC20이라는 네트워크의 표준을 제시하였고 그로 인해서 토큰 간의 호환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디앱들은 현재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ERC7일 기반 표준을 구축하였고 수많은 NFT도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암호화폐 산업에서 표준을 구축한 코인이 바로 이더리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더리움은 작년 작업증명 방식인 POW에서 지분증명 방식인 POS로의 전환인 머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더리움은 지분증명 방식의 전환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99.95%까지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최근 세계적인 이슈인 탄소 배출량의 감소와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머지 이후 블록 검증 및 생성에 필요한 자원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되었고, 친환경적인 블록체인으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세계에서 가장 큰 디지털 자산이며, 폴리곤과 같은 레이어2 코인들의 탄생으로 이더리움의 가능성은 더욱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네트워크의 D앱을 사용하거나 그 외에 작동하기 위해서 수수료로 지불되고 있고, 이를 가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너무나도 중요한 코인이기 때문에 조금 길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최근 이더리움의 가장 큰 이슈로 기대를 모았던 상하이 하드포크의 일정이 어제 공개가 되었습니다. 상하이 하드포크는 한국 시간으로 4월 12일 오후 7시 27분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상하이 하드포크가 중요한 이유는 스테이킹된 이더를 언스테이킹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POS 비콘 체인은 20년 12월부터 가동이 되었고, 지금까지 약 3년간 스테이킹 참여자들은 스테이킹 물량을 인출할 수 없는 상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3년간의 개발이다 보니 이번 하드포크가 더욱더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모든 하드포크는 메인넷 배포 전에 테스트넷을 통해서 먼저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더리움 개발자들 또한 세폴리아를 비롯한 고엘리 등 3개의 테스트넷 네트워크에서 상하이 업그레이드를 진행했습니다. 업그레이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네트워크도 정상적으로 동작되는 것을 확인했다고 이더리움 개발자는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블록을 추가하거나 승인해서 보상을 얻거나 스테이킹한 이더를 정상적으로 인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상하이 하드포크가 완료가 된다면 이더리움에 있어서는 완벽한 지분증명 방식의 구현에 한 걸음 다가가는 만큼 기술적인 호재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약 3년간 스테이킹된 물량이 언스테이킹이 되면서 한 번의 시장으로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현재 스테이킹된 물량은 이더 전체 공급량의 14%이며 수량은 무려 1700만 개에 달합니다. 시장의 전체 물량이 쏟아지게 된다면 매도 압력으로 작용해서 단기간은 이더리움 시세의 하락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발표된 바이낸스 리서치의 보고서를 살펴보면 매도 압력이 낮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왼쪽의 숫자는 매수 금액을 나타내고, 우측의 빨간색이 손실을 경험한 사람들의 비율, 그리고 초록색은 수익 중인 사람들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노란색은 손익분기점을 나타냅니다. 현재 스테이킹된 전체 물량 중 31% 정도만이 수익권인 상태이고, 나머지 69%는 손실 중인 상태입니다. 손실 중인 상태에서 매도를 하는 것보다는 최근 암호화폐가 상승장을 달리고 있는 상태에서 수익권까지 매도를 늦출 것이라는 의견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언제든지 스테이킹과 언스테이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매도 압력을 낮출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제외한 시총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더리움이고, 비탈릭 부테린의 지휘 아래 기술 개발을 멈추지 않는 이더리움이기에 스테이커들도 홀딩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암호화폐 전문 분석 업체인 메사리는 이더리움의 22년 4분기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지표 중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바로 가격과 TVL, 그리고 네트워크 신뢰도일 것입니다. 가격을 살펴보면 전분기 대비 10%가량 하락했고, TVL 또한 24%까지 낮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네트워크의 퍼포먼스를 보면 고유 주소 수는 6%가 상승했고, 스테이킹된 물량도 13%가 증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네트워크의 신뢰성이 매우 우수하다라고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또한 코인의 가치를 좌우하는 인플레이션 수치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을 보시면 머지 이후 인플레이션이 급감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크게는 약 마이너스 2%까지 디플레이션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는 이더리움의 코인의 가치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나타내주는 지표입니다. 모든 체인을 통틀어 이더리움은 현재 가장 높은 스테이킹 시가총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전히 이더리움이 투자자로 하여금 가장 유명한 코인이라고 느낄 수 있다 라고 보여주는 주요 지표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은 지난 4분기 FTX 파산 등의 여파로 인해서 9.8%가량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트코인 또한 14% 하락하였고, 최근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의 상승폭을 경험한 만큼 이번 상하이 하드포크 이후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상하이 하드포크는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큰 호재로 작용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이더리움 홀더로서 크게 상승하기를 바라봅니다. 다음으로 설명할 코인은 피르마 체인입니다. 코스모스 SDK를 기반으로 개발이 되어서 기존 이더리움의 네트워크의 문제점인 높은 수수료와 느린 합의 시간 문제를 개선하였습니다. 피르마 체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계약, 데이터 저장소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의 탈중앙화 특성을 이용해서 위변조 문제를 해결하고 비용 절감 및 전자계약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개발이 되었습니다. 피르마 코인은 플랫폼의 DApp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요금 지불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르마 체인이 22년 진행사항과 23년 로드맵에 대해서 공개했습니다. 먼저 22년 개선된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 피르마 스테이션이라는 리스테이킹 기능을 출시했습니다. 리스테이킹 기능은 스테이킹 이후에 발생한 보상을 다시 스테이킹하는 것을 말합니다. 리스테이킹의 기능의 도입을 통해서 사용자의 유효 자산에 대한 자본 효율성을 높일 수 있으며 스테이킹 이용자는 더 높은 보상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2년 주된 개선점으로 콜로세움 메인넷 업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코즈마중과 IBC 적용을 통한 멀티체인 컨트랙트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소 검증인 커미션을 5%로 인상해서 설정함으로써 네트워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파트너십 체결과 MEXC 거래소 상장 등이 주된 22년의 진행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23년 로드맵 일정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23년은 크게 생태계 확장과 서비스 고도화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장 먼저 콜로세움 메인넷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고 덱스 상장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가장 먼저 유동성 허브인 오스모시스의 상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NFT 익스플로러를 개발해서 검색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NFT 생태계로의 진입을 예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작년에 출시된 피르마 스테이션의 UI, UX 개선을 통한 고도화를 진행합니다. 그 밖에도 CEX의 상장은 로드맵에 언급되지 않았지만 항시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3년 로드맵치고 큰 개선점이 없는 부분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현재 피르마 체인의 시가총액은 600억 정도로 굉장히 낮은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호재가 발표가 되면 세력들에 의해서 크게 상승할 수도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장기적으로 투자를 추천드리진 않고 단기 상승이 있다 하더라도 혹해서 매수하시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다음 코인 분석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